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학교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이 시간에는 베르그손의 창조적 진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조적 진화는 의식에 직접 주어진 것들에 관한 실론과 그리고 물질과 기억, 이것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이루어진 그러한 책입니다. 그 내용을 바로 살펴볼 것 같으면요. 먼저 생명 진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생명 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생명 진화의 핵심으로서 의식의 변화를 꼽습니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가 물질의 변화를 야기했다. 이런 형태로 이 전체적인 논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베르그손의 의식에 하나의 특성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베르그손은 의식을 존재 자체로 봅니다. 그리고 그 의식 자체가 나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식과 존재와 내가 이렇게 이퀄이 되는 이러한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르그손에 있는 이 의식은 감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표상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정신도 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의식과 정신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로 상호 침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정신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의식을 존재라고 봅니다. 정신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베르그손의 그 의식은 존재 자체를 말합니다. 나라는 그 존재 자체를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매우 특색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의식의 변화는 누가 초래하느냐? 사실은 정신이 초래를 합니다. 그것을 베르그손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르그손은 이 의식이 순수 지속에 의해서 말하자면 이 시간이죠. 그리고 베르그손의 그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현재 안에 다 압축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베르그손의 그 시간은 무의식적 공간입니다. 베르그손의 그 시간은 무의식적 공간이고 현재 안에 그것이 다 주어져 있고 이 현재 속에서 이 무의식이 끝없이 작용을 하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베르그손의 의식이나 베르그손의 존재는 끝없는 변화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안에서 과거에 있는 이런 모든 기억들이 이 현재에 끝없이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식인데 그것 자체가 하나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흐름이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베르그손의 의식에 대한 개념이고 그래서 이 의식을 존재 자체로 봅니다. 정신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식이 이렇게 끝없이 변화되고 있는데 정신도 변화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중요한 질문일 수 있겠죠. 그런데 정신이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의식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지 정신이 끝없이 변화되고 있다. 그것은 이제 어디에서도 말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르그손의 이 과정 철학은 이 의식에 대한 개념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요. 이 과정 철학은 이제 변화로 특징되어 있고 또 헤라클레이토스의 그러한 철학과 유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안에 정신이 있다고 그랬는데 정신도 변하고 있느냐? 정신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끝없이 반사를 하고 반영을 하고 무엇에 대한 표출을 하는 이제 그런 존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식 안에 있는 이 정신은 정신마저도 변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르그손의 이러한 과정 철학은 기존에 있는 전통 철학과 조화를 이룰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먼저 생각을 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헤라클레이토스의 이 로고스론이 파르메니데스의 그 부동의 일자론하고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것이 이 기독교 신학에서의 삼위일체론입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이 과정 철학은 기존의 전통 철학과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일단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베르그손의 이 의식은
그것 자체로서 존재를 의미하고 있다. 이것을 일단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명 진화와 관련해서 베르그손의 기존에 있는 다른 저술들이 있습니다. 의식에 직접 주어진 것들에 관한 실론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의식적 자아의 순수 지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의식적 자아가 있는데 이 안에는 순수 지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의식의 세계를 말합니다.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베르그손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현재 안에 다 압축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의 무의식적 공간을 사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의식적 공간 안에 있는 과거의 모든 이미지들이 현재에 끝없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식적 자아의 순수 지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의식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의식이 끝없이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면에 있는 무의식적 그러한 그 이미지들에 의해서 끝없는 변화를 지금 이미 하고 있다. 우리의 의식이 순수 지속에 의해서 변하고 있다. 이것을 사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질과 기억에서는 물질은 이미지들의 총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든 자연세계, 이게 물질이죠. 이것의 이면은 이미지들입니다. 말하자면 이데아이고 이념이고 그것이 바로 자연 법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이미지들의 총체다. 이것은 여기서의 이미지가 자연 법칙이라면 물질과 자연 법칙은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물질은 그 이면에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즉 자연 법칙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의 총체이다. 물질과 기억에서는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진정한 이미지는 우리 의식 안에 있는 그러한 기억에서 나오는 이미지가 또한 진정한 이미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지금 물질과 기억에서 나타난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창조적 진화에서는요, 의식의 연속적 변화는 물질의 변화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기에 있는 이 자아의식 속에 있는 이미지나 물질에게 있는 이미지나 똑같은 이미지인데 자아의식 안에도 세계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그 이면에도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자는 똑같은 이미지인데 그런데 의식의 연속적 변화는 우리 안에서 의식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의식과 그리고 자연에 있는 의식은 일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서도 이제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을 이제 베르그손이 이 창조적 진화에서 논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의 우리 의식의 창조로 말미암는 하나의 진화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르그손의 이 진화는 물질에서 일어나는 진화가 아닙니다. 우리 의식의 변화에서 정신에게서 나타나는 그러한 진화입니다. 물질만 알아서 스스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정신이 이 창조적 행위를 함을 통해서 물질들에 대한 진화를 이루고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베르그손은 여기서 이제 논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의식의 연속적 변화는 물질 변화를 유발시키고 또 우리의 삶의 각 그 순간들은 일종의 창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제작자들이고 물론 물질들도 변화를 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의식의 변화가 더욱 심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의식이 끝없이 우리의 의식의 변화를 초래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변화가 훨씬 크다. 그러면서 이 변화는 각 물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 의식들은 끊임없는 그 창조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내용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창조적 진화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제 이것을 베르그손은 이제 입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무기체들과 시간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자, 그런데 베르그손에게 있어서의 이 시간은 칸트의 시간과 다릅니다. 여기에서의 시간은 지속의 시간이고요. 그 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베르그손은 이 시간을 오히려 무의식적 공간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 안에서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 이 정신 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한 현재 안에서 무기체들을 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진 이러한 주체가 무기체들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관조라는 것은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이미지를 가지고 계속 바라봅니다. 관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의 이미지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변화된 상태에서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양자가 지금 불일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이 변화가 무기체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상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의 이 시간은 무의식적 공간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인간 안에 있는 이 지속이 그리고 이 이미지의 변화가 과거의 모든 이미지들이 이 현재를 변화시키고 있는 이러한 이 지속이 이게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물질의 변화를 초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있는 지속 그것이 시간이고요. 이 시간이 물질의 변화를 일으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물과 설탕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설탕이 물속에 들어가면 설탕은 녹죠. 말하자면 이 물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들이 이 시간 안에 들어오면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속 안에 들어오면 이 이미지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이 이미지가 끝없이 변화되기 때문에 저 대상도 변화된다. 이렇게 말을 일단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발명과 형태들을 창조한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창조의 패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상은 이미 고대로부터 있어왔던 사상입니다.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크로노스가 그리스 신화에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창조자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 신화의 메타포는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의 신화가 성경 창세기 1장과 같은 신화적인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때 보면 창세기 1장에서도 보면은 시간에 대한 창조가 먼저 있습니다. 하루 이틀 하면서 6일까지 나가는데요. 이게 바로 시간의 창조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조율하고 있는 태양은 넷째 날에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란 존재가 먼저 있고 이 시간에 대한 관리자로서 태양이 나타난 것이지 이 시간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창조가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창조가 있고 그러면 그 시간 안에서 이제 이러한 만물들이 꽃피어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창조의 패턴이다. 시간이 창조자이다. 그런데 이 시간은 뭐냐? 정신적 존재들의 지속이라는 거예요. 정신적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 이미지가 이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의 이게 창조의 패턴이라면 그렇다면 지금 있는 이 사물들에 대한 창조도 그와 같이 이루어졌다면 이것이 창조의 패턴이라면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창조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존재인 이건 이제 하나님이라는 신이죠. 이 하나님의 이미지에 의해서 그런데 이 이미지는 시간입니다. 지속입니다. 의식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물들에 대한 창조를 일으켰다. 창조의 패턴을 창조의 법칙을 같이 보았을 때는 바로 그와 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지금 베르그손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유기체들과 무기체들을 이제 비교를 하는데요. 진화는 여기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유기체들에게서 진화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무기체들 자체적으로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창조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 생명체는 연장을 가지고, 연장이란 것은 이 크기를 말합니다. 이 물질적인 존재가 연장의 존재죠. 연장을 가지고 또 연장의 세계에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생명체들은 물질 위에 자신의 잠재적 행동을 투사하며 모든 물체를 만들어간다. 그러니까 물질을 가진 존재로서 또 정신이 이 안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계속 의식 활동을 수행합니다. 그러면서 창조를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의미 있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뚝 떨어진 어떤 정신적인 실제가 창조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물질적 세계에 닫혀있는 이런 존재가 함께 닫혀있는 것이죠. 유기체들과 무기체들이 함께 닫혀있는 세계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신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신이 물질이 물질에게 계속 영향을 미추어서 이제는 그 창조적 진화를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논리적인 그 연관성이 이렇게 창조와 관련해서 주어지는 그러한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닫힌 세계에 존재하면서 또 생식하고 유전하면서 무기체와 공존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기체 자체만 자연이 영원하다 했을 때 자연만 영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유기체가 존재해야 무기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이 영원하다면 또한 유기체도 영원한 것이다. 어떻게 영원하느냐? 생식과 유전을 통해서 영원하다. 이렇게 공존하는 것이다. 계속 공존하면서 이 유기체들은 무기체들에게 창조를 진행시키고 이것이 지금 진화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창조적 진화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생명 진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히려 진화에서 인간 위치,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화와 엘랑비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생명의 비약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베르그소는 세계의 구조는 생명체와 물질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진화는 물질적 과정이 아니라 의식과 이미지가 진화를 주도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의식과 이미지는 하나의 생명 현상인데요. 이 의식과 이미지는 물질적 운동과 항상 대립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건만 갖추어지면 물질 운동 속에 삽입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창조를 그 안에서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화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화의 다양성을 얘기하는데요. 생명체들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식물계가 있고 동물계가 있고 이 동물계 중에서는 절지동물이 있고 척추동물이 있고 이 절지동물은 본능이 강하고 또 척추동물은 지성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다 하면서 그런데 인간은 이 둘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 지성은 하나의 추리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지만 오히려 직관이 오히려 지성을 초월하고 있고 이 직관이 이것이 인간의 하나의 그 위치이다. 이렇게 일단 그 진화에서 인간의 위치를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자연 질서와 지성의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체의 지성과 이 물질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양자는 서로 이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리학과 생물학이 이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리되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지성은 이제 정신에서 나오는데요. 정신에서 지성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지성을 말할 때 이 베르그소는 이 지성이라는 것이 존재가 있다고 말합니다. 유기체라고 얘기합니다. 유기체. 다양한 그 많은 유기체들 중에 이것이 고체화된 것이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고체화된 것이다. 이것은 유기체이고 유동성의 실제 속에서 나온 것이고 일종의 이 고체화된 기능이다. 하나의 유기체로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마치 분자와 같이 유기체로 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물질들이 수학화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학화라는 것은요, 표상을 산출한다는 뜻입니다. 표상을 분석을 해보면 거기에는 수학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선천적인 그런 능력이 없이 표상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표상을 했다는 얘기는 시간과 공간을 알고 그걸 지배하고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은 표상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순수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간을 만들어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 지성에 의해서 물질들이 소학화된다. 소학적 법칙이 이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표상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물질의 본질은 또한 소학이다. 이게 자연 법칙인 것이죠. 소학을 이제 조립시켜 놓으면 그게 자연 법칙인 것이니까요. 소학이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의 소학이나 여기에서의 소학이나 같은 소학입니다. 그래서 지성과 물질은 시간 속에서 상호 적응하면서 존재한다. 양자가 이와 같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과 이 물질은 서로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연속된 관계이다. 생물학과 심리학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속된 관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다시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정신성과 물질성이 교류되는 장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성과 물질성이 교류되는 장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 안에 그것은 먼저 존재합니다. 보면은요, 정신성이 강화되어 있는 것이 순수지속입니다. 정신 안에 과거의 모든 이미지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 이 요소들이 위로 이제 끌어올려집니다. 집중을 하게 되면요. 자, 이때 순수지성에는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요. 무의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새로운 현재가 계속 여기에 쌓입니다. 쌓이고 또 쌓입니다. 끝없이 불어나는 팽팽한 집중의 상태가 여기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툭 튀어나오는 것이죠. 쌓인 것이 있으면 툭 튀어나오는 것이죠. 현재로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현재로 쌓이고 쌓인 이러한 과거의 모든 이미지들이 이제 현재로 툭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끝없이 쌓이다가 이제는 현재로 튀어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자유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과거의 누적된 것들이 현재로 튀어나올 때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의 상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지각이요. 지각이 현재의 경험을 하면서 자꾸 과거 속으로 들어가서 유사한 것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열을 시킵니다. 동일물들을 찾아서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무의식은 새로운 상태로 재구성을 해서 이 지각에게 다시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지각은 이것을 표상을 하는 것이죠. 베르그손에게 있어서 순수 공간은요, 사실 표상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표상을 한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지금 공간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수 공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수 공간.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물질성, 감각은 물질성과 이제 많은 관련이 있겠죠. 이것을 이제 이완의 상태에서는 우리 이 지각 속에 물질성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집중의 상태, 과거의 모든 의식들이 누적이 된 상태, 이 상태, 집중의 상태에서는 이것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참조로 이 그림은 베르고선의 그림이 아니고 제가 설명을 위해서 한 그림이니까 이것은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표상이 나오고요. 순수 공간을 가리켜서 정신이 만들어낸 순수 공간이라는 표상, 이런 용어를 씁니다. 정신이 만들어내는 순수 공간을 베르고선은 표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순수 공간이 창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순수 공간이 창조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공간은 기하학적 공간이고, 그리고 정신과 물질이 상호 교환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표상이란 것은 기하학을 알지 못하면 표상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알지 못하면, 시간과 공간의 선험적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표상을 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수학적 법칙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고, 이걸 산출하고 있는 자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그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신이 가진 공간 형식, 결국은 표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공간 형식은 기하학적 공간인데 이것은 사물의 공간성과 일치한다. 이 원리가 일치를 해요.
여기도 자연법칙 수학적 공식이고요. 여기도 자연법칙 수학적 공식이고요. 일치를 합니다. 이 양자의 본성은 서로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여기에서 여기 기하학적 공간에서 이렇게 의식과 이미지가 펼쳐지면 그러면 사물에서도 하나의 이미지가 펼쳐져 있죠. 그런데 이 양자는 같아야 하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한 곳에서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변화가 일어나느냐? 바로 물질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정신이기 때문에 물질이 정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물질을 변화시켜서 여기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체 의식의 생성 구조를 보면 유기체는 그의 의식으로 인해 물질적 우주와 동일시 되어야 합니다. 이 양자는 함께하고 지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주가 영원하다면 그렇다면 유기체의 역사나 생명도 우리는 영원하다고 말해야 된다. 그리고 우주의 유기체에 끝없는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이 창조적 진화를 일으키는 것은 이 유기체의 의식이다. 이렇게 지금 베르그손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베르그손의 창조적 진화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의식에 직접 주어진 것들에 관한 실론에서 이렇게 순수지속을 얘기하고 물질과 기억에서 또 이미지들의 총체라는 것을 얘기하고 이제 창조적 진화에서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그 정신이 어떻게 의식을 계속 변화시킴을 통해서 이렇게 물질의 창조를 일으키고 그래서 결국은 이 진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규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의 작용이 이렇게 의식을 통해서 물질의 이러한 진화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제 베르그손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베르그손의 이러한 철학들은 과정 철학을 통해서 신학계에서는 이제 일어나고요. 그리고 철학계에서는 이제 들레즈의 이 구조주의로 이 그 무의식 부분이 더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